오늘 금요일인데 그 저의 짝꿍인 오윤혜 씨가 없다 보니까 지금 초반부터 많은 분들이 오윤혜 체포됐냐, 오윤혜 구속됐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왜냐면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한테 명예훼손으로 이제 고소를 당하다 보니까 그 처지가 참으로 이제 딱하여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 같은데 이병철 변호사님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네. 아니, 뭐 전혀 걱정 안 해도 월요일 날 오전에 서울경찰청 그 무서운 광역수사대 그 조사받으러 가셨고 제가 뭐 의견서도 써드리고 그러니까요. 했는데 뭐 조사 뭐 한 1시간 하고 빨리 끝났고 네. 수사관도 되게 친절하게 또뭐 1층까지 이렇게 안내도 끝나고 VIP에서 요즘 까지 마치 원래 그런 거 안 해주거든요. 뭐 네. 그렇게 친절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네. 그래서 뭐 내용도 들어보니까 뭐 걱정 안 해도 예, 충분히 될 것 같고 제가 또 의견서를 그 좀 이제 판례를 제시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죠. 네. 어쨌든 이제 방송 이런 데서 공공적인 어떤 발언이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 이게 이제 공익적인 이유로 우리가 법에도 그게 이제 위법성 조각 사유로 죄가 안 되는 사유가 그게 있다는 이제 거죠. 네. 그 일부 조금 사실과 다르더라도 그게 전체적인 맥락상 그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발언한 것이다. 어떤 사적인 어떤 그런 악의를 갖고 한 게 아니다 하면은 네. 다 무죄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판례가. 그런데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 과거에 오. 또 뭐 형을 강제 입원을 뭐 했냐 안 했냐 사실이다 네. 아니다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서 맞습니다. 그 이제 무죄 받은 사건이 있잖아요. 극적으로 살아났죠. 네, 그때. 극적으로 진짜. 그 판례가 굉장히 또 그 미국의 연방 대법원의 유명한 판례를 인용한 판례예요. 아 그래요? 그게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대법관들이 거의 동률로 나눠졌는데 이제 그 권순일 맞아요. 대법관이 이거는 죄가 안 되는 걸로 봐야 된다. 그 유명한 그 연방 대법원 미국 판례의 표현이 이 정치인의 어떤 정치적 표현은 네. 더 좀 넓게 보장돼야 된다. 또 미국은 연방 수정헌법 1조가 표현의 자유예요. 그러니까요. 네. 거기에 유명한 표현이 숨쉴 공간이 필요하다. 정치적 표현에 숨쉴 공간이 필요하다. 그건 굉장히 유명한 그 미국 판례인데 그 판례를 인용해서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의견서에 네. 맨 처음부터 강조해서 이재명 대통령 판결 이렇게 냈죠. 아니 그러니까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그런 거예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전원합 이체하고. 아니 근데 갑자기 비교가 되네. 정말로 오윤혜 씨는 복 받은 게 네, 이병철 그거 변호사 맞아요. 같은 분의 그런 의견 조력도 받고 우리 방송 함께했던 양태정 변호사도 2패까지 해줬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다 경향 TV 덕에 이렇게 순조롭게 지금 그렇습니다. 고소 맞아요, 사건 맞아요. 최초의 고소 맞습니다, 사건을 맞습니다. 잘 치르고 있는 건데 네. 감사 하나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사일 출연해가지고 이렇게 아니, 대방출 좀 했어야 되는데. 기자 시절에 그런 명예훼손 소송 당해본 적 있잖아요. 아니 그럼요, 네. 그럴 때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주는 거 해봤어요? 야, 나홀로 고독한 싸움이 그래요. 시작되죠. 혼자 하잖아요. 네. 그런데 누가 이렇게 가? 화요일 날, 네. 이게 월요일 날 조사받고 음. 화요일 날 주요 메이저 언론부터 전부 다 오윤회, 맞아. 예. 한덕수 고소 당하다 하고 진짜 도배를 했어요. 한 50군데가 보도를 맞아요. 했는데 네. 그 중앙일보는 그 제목이 오윤회 고소 당하다 하고 네. 그 오윤회 선생이 이제 뭐 인스타그램에 하나 뭐 글을 올린 거를 땄는데 인생 재밌네. 빵빵한 변호사님도 계시고 인생 재밌네. 그게 엄청난 화제거든요. 야, 오윤혜 씨가 원래도 유명했는데 이번 고소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한 번 더 유명해져가지고 정말로 모시기가 더 힘들어진 게 아닌지라는. 오윤혜 씨는 행복하겠다. 오늘 그래서 뭐 고소당해도 더 다른 방송 유명해지니까. 나가신 거 아니에요? 아, 다른 방송 나간 게 아니고 지금 휴가차 어디 해외로 출국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오늘 같은 날 방송 같이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 네. 정작 오윤혜 씨는 해외 여행을 가는 사이에 한덕수 전 총리는 그러니까요. 내란 특검의 조사도 받았고 심지어 신분조차 자유롭지 못한 출국 금지 상태라고 하던데 두 사람의 또 묘하게 엇갈리는 운명 이런 것들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저희가 종반부로 치닫고 있는데 요 얘기는 좀 해야 되는 게 또 이제 내란 특검에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도 주요한 피의자 중에 한 명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인데 이미 특검을 개시하기 전에 경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집에서 돈다발이 나왔다라는 JTBC 보도가 있었는데 이 보도가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충격적이거든요. 근데 본인은 부정하고 있다는 거 같죠? 일단은 뭐 그죠? 부인하고 있다고 그걸 안 하는데, 나오거든. 네. 근데 그건 뭐 그걸 어떻게 부인할까? 좀 그런 생각하는데 근데 왜 지금까지 숨겼을까? 왜 이거 충분히 나올 만한 얘기인데 왜 입 싹 닫고 있었을까? 가가지고 압수수색하면 경찰이 다 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텐데.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게 네. 택도 안 뗀 에르메스 가방 뭐 이렇게 해서 8개 9개에다가 5만 원권을 꽉 채워놨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땐 집이 뭐 넓겠죠? 방에 돈방이 하나가 현금 따발을 넣어놓는 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보다 그걸 제가- 작은 방도 아닐 텐데 좀 궁금증을 풀어드릴게요. 누구 돈인가? 눈에 다 보여. 그러니까 이제 누가 줬는지 이병철의 눈에는 보인다. 예, 예. 누가 준 사람을 아세요? 언론 보도가 지난 2월 달에 지금 그 내란 사건 네. 수사한 경찰청 국수본 그 우종수 국수본부장 본부장일 때 네. 지금은 아니고. 우종수 네. 아주 강직하고 저도 뭐 잘 아는 후배라고 네. 했잖아요. 예. 그때 이제 이상민이가 이제 이 적극 가담자니까 이 수사를 하고 압수수색하러 내란 관련 사건으로 맞아요. 네. 그 간 단전 거잖아요. 단수 때문에 그리고 그런 이제 거잖아요. 경찰청장 국수본부장 위에 경찰청장 조지호도 당연히 내란 가담죠. 구속됐다고 그분은 뭐 혈액암 때문에 네, 지금 일찌감치 나와 구속됐죠. 있지만, 거기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국수본은 굉장히 경찰청장한테도 이렇게 보고도 안 하고 안 하게 돼 수사를 있습니다, 원래.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갔더니 이 돈다발이 나왔다. 뭐 무슨 에르메스 등등의 명품백이 오늘 보니까 8개 내지 9개가 나왔다. 네. 그 안에 5만 원권이 또 들어가 있었던 것도 있고 또 하여간 놀랄만할 정도의 금액이 나왔다. 네. 그런데 그 국수본 그 수사관들은 굉장히 그 경험이 많은 분들이에요. 매덕 가지고 놀라지 않아요. 예? 예, 일단 딱 놀랄만한 금액 이래 되면은 이거는 수십억이에요. 예. 그리고 에르메스잖아요. 그리고 보도에 보면 그 명품백에 표찰이 그대로 붙어 있는 것도 보도 택도 내용이 안 좀 돼, 그러해요. 택도 안 그 있잖아요. 돼. 네. 그거 다 그 경찰한테 경찰이 흘려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란 특검이 흘려주는 거겠죠. 그 모든 게 내란 특검에 와 그 있으니까. 사람들도 불러 조사했고 그 수사에 나섰던 사람들 자체를. 네. 윤석열이는 내일 오면은 이제 못 나갑니다. 월화중으로 구속영장 청구, 수목중으로 이제 영원히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내란 특검은 더 따끈한 거를 또 준비해야 되잖아. 돈다발. 그러니까 내란 특검이 따박따박 잘하시네. 처음에 버벅거리더만은. 네. 네. 하여간 그러면 이건 누가 줬을까?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지. 이상민이가 행안부 장관을 맡았죠. 그리고 전국의 경찰서장들이 반대하고 하는데도 만들었던 국이 경찰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총경회의를 열어서 경찰서장들이 반대하는 경찰국이 신설했죠. 윤석열 네. 정부 때. 그 경찰국이 네. 모든 경찰을 통제한다 이거거든. 인사권도 갖고 네, 있었고. 그러면 행안부 장관 이상민이가 그 이런 마약 수사 뭐 이런 수사를 전부 다 쥐게 되거든요. 사실상 검찰총장인 거지. 이 경찰청 행위 역할을 빗대어 지금 보면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대한민국의 검찰이 하던 수사에 95%가 경찰로 넘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난 권리. 사실 검찰보다 여기가 더 셉니다. 그거를 쥔 거야. 그러면 수사 대상이 되는 지금 이런 주가 조작 사건, 뭐 마약 사건, 뭐 등등 이런 네. 깜빵 가면은 무기징역, 징역 30년, 20년 맞을 사람들이 로비를 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예? 당연히 돈을 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뭐 민주당 의원들은 그 뭐 추척해라 하니까 뭐 무슨 뭐 변호사 할 때 뭐 현금을 뭐 수임료로 막 헛소리고 이거를 먹은 거를 쌓아놓은 거예요. 뭐 누구는 뭐 그 물론 이명철 변호사님의 추정입니다만, 추측인데 추정입니다만, 네. 그래야 그 돈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 예, 또 이제 그 명품백, 그 딱 건진법사 명품백 돈다발 네. 하고 비슷하잖아요. 너무 상사성 있어요. 맞다면 그 보도가. 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지가 딱 첫건에 모시는 윤석열, 김건희가 그냥 해먹는 정권을 만들었거든. 예. 그러니까 내한테 또 이 엄청난 권력을 줬어. 당연히 먹어야지. 그리고 네. 이제 다 먹잖아요, 전부. 그리고 이게 들통나면 정권이 바뀌면 들통나는데 정권이 안 바뀌도록 비상기한 때리고 군부 독재 만들어서 영구집권을 딱 하려고 준비가 또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먹어도 되는 거야.
그런데 경찰이 왔을 때는 그거는 영장에 안 적혀 있으니까 못 가져가는 못 거지. 가져가지. 대상이 그렇지만 아니니까. 그 베테랑 경찰들이 다 사진 찍고 그랬겠지. 돌아와서 우종수 본부장한테 보고했지. 당연히 보고하죠. 그러니까 그거 어디 돈 다 빼돌렸을 것 같은데. 아니, 왜냐면 만약에 일단은 있었다 그러면 일단은 그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전자관보에 일일이 신고가 되는데 최근에 이상민 전 장관의 그 전자관보에 신고된 재산 내용을 보면은 이미 재산도 많습니다. 46억 원이에요. 신고된 재산이. 그중에서 예금이 10억 3,500만 원으로 나타나는데 결국은 이 현금 따발이라는 건 예금과는 별개인 겁니다. 당연히. 만약에 집에 쟁여놓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내역도 원래 신고를 했어야 맞는 거겠죠. 근데 뇌물로 먹었으니까 신고를 안 하지. 아니 신고할 것 같으면 뭐하러 집에다가 그 돈 냄새가 진짜 진하다 그래요. 좀 맡아본 얘기 들어보니까 집에 돈다발을 그렇게 쌓아놓잖아요. 네. 집에 들어가면은 돈 냄새가 막 엄청나게 난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언론에 나왔다는 거는 다음 주에 윤석열이가 이제 의왕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바로 내란 특검에서 더 큰 게 터져 나옵니다. 다 준비돼 있고 조사가 끝났어요. 여러 가지 이 수사관들 현장에 갔던 수사관들 그리고 쉬워요. 에르메스 그 표찰이 붙어 있다. 에르메스 판대 가서 조사하면 되잖아요. 누가 사갔는지 네. 뭐 CCTV도 있을 거 예를 다 들면 있고, 네. 그리고 또 뭐 신용카드 긁었을 가능성이 또 그걸 높고. 현금으로 계산은 잘 안 하니까 현금 결제했으면은 또 거기에 또 추적을 또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또 네. 8개, 9개를 하니까. 그 현금 다발은 또 어디 뭐 마늘밭에 파묻을 수도 있겠죠. 그날 경찰이 눈을 보고 갔으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CCTV 다 확보하면 그날 밤에 아마 가족들하고 해가지고 차로 어디로 이동했는지. 이동했겠지 다 나와요. 가족 부르고 뭐 하면 다 나와요. 야. 근데 이미 그 특검팀은 그거를 저는 확보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 이거 흘렸을 때는 이미 그렇지. 다 가지고 들고 흘렸는데 이 흘렸다. 어마어마한 그렇지. 거를 지금 언론에 보도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욕을 바가지로 먹겠죠. 알겠습니다. 너무 이제 열변 토하셨으니까 광고 좀 전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홍삼 가격에 산삼을 드시기 바랍니다. 전설의 고려 산삼이 맥을 잇는 지리산 산양삼산 추출액 순 100% 산삼 순백을 소개합니다. 옛 어르신들은 무더운 여름을 앞두고 산삼 한 뿌리씩 챙겨 드셨다고 하죠. 이젠 그 산삼을 간편하게 한 병에 담은 산삼 순백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7월은 우리 몸의 에너지를 미리 채워야 할 때입니다. 산삼 순백 한 박스에는 7년근 산양삼삼 30뿌리 분량의 사포닌이 꽉 들어있는데요. 다양한 사포닌 종류와 압도적 농도, 흡수율을 높이는 컴파운드 K까지 강화해서 몸에 쏙쏙 에너지를 제대로 채워줍니다. 온라인 후기 16,000건 이상 거의 만점 평점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7월에도 변함없이 산삼 순백 1+1과 여기에 더해서 순백 10병을 추가로 저희가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온가족 기력회복 유지를 위한 최고의 선택 산삼 순백입니다. 검색창에 산삼 순백으로 검색하시거나 전화문의 1666-1080 1666-1080입니다. 저희 또 늘 먹었던 것처럼 산삼 하면 순백 하시고 드시죠. 네. 산삼! 순백. 아니 이병철 변호사님 진짜로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입담이 한번 이게 딱 네. 터지시면은 이게 네. 제어가 어려워. 너무 이렇게 재밌게 순조롭게 이렇게 술술 풀려 나가시니까 눈에 다 보이니까. 제가 보니까 그리고 이병철 변호사님 법조인이라서 말을 잘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아무리 보더라도 실전 강의 경험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 그런 경험이 많이 말할 때 도움 되시는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예. 건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 네. 나오지. 아니 그렇죠. 맞아. 네. 그리고 그 언론에 나온 거에 그 뒤에 있는 숨겨져 있는 스토리가 뭐다 하는 게 보여야 나오지. 네, 꼼꼼히. 점쟁이들도 진짜배기 점쟁이들은 눈에 보이니까 막 떠드는 것이. 그러니까요. 예. 안 보이면 못 떠드는. 아니 그러고 보니까 아까 진보당 손수월 의원 이름을 아까 손수월. 진수로 잘못 네, 얘기했는데 손수월 의원. 오늘 넥타이는 진보당 색깔로 메고 있거든요. 이게 진보당이에요? 보라색 진보당이에요 제가. 저는 이거 그냥 하면서 우리 딸이 최근에 또 네. 하면서 빨간 거 파란 거 섞은 게 보라다 이런. 또 그런 깊은 뜻이. 저는 그런 생각.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보라색 매라고 해야겠네 보니까 빨간색 파란 섞은 네. 걸로. 네. 근데 또 오해하겠어요. 진보당이라고. 이어서 광고 하나 더 나가겠습니다.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이 부담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터넷 비교원에서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최대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알뜰폰 또는 휴대폰 새로 장만 없이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하면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여러분께 돌려드립니다. 비교원은 23년 동안 현금 사은품 누적 983억 원 이상, 누적 가입자 60만 명 이상이며 서울보증보험 8억 원 이상 보험에 가입돼 있는 튼튼한 법인 기업으로 안심하고 가입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다고 합니다. 어차피 인터넷은 모든 회사가 비슷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혜택만 챙기시면 됩니다. 비교원에서는 지원금이 타사보다 적다면 차액의 150%를 보장해드리는 비교원 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55인치 삼성 TV로 선택해 받으실 수 있고요. 지금 1670-2571, 1670-2571로 전화 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취임적 기자회견, 어제 열렸던 기자회견 관련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하나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발언한 4개의 선지 중에서 가장 공감되고 좋았던 발언은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첫 번째가 부동산 대출 규제는 맛보기, 두 번째가 검찰 개혁은 자업자득, 세 번째가 불편해도 특별감찰관 임명, 네 번째가 국정 잘못하면 내년 선거 심판이었는데 재밌게도 5,000명 가까이 지금 투표를 해주셨는데 부동산과 검찰 개혁 문제가 동률로 39%. 그게 제일 중요한 예, 그렇게 두 가지로 말씀하셨고 3등은 특별감찰관 임명, 4등은 국정 잘못하면 내년 선거 심판이다. 이런 얘기를 네. 인상 깊었던 말로 뽑아주셨는데 대체로 보는 게 다 비슷하네요. 정말 그러니까, 네. 정확하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거는 검찰 개혁도 중요하지만 늘 말씀하신 부동산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거 못 잡으면 사실은 정권의 안위를 뒤엎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대통령실이나 우리 정부 부처에 계신 분들도 깊이 새겨야 될 것 같아요. 검찰 개혁은 상부 구조지만 부동산 그렇지. 경제는 하부 구조예요. 아우, 이게 무너지면 비율. 끝나는 거예요. 네. 비유를 너무 잘하셨는데요. 근데 사실 아까 보유세 문제 얘기하셨지만 그거 잘못 건드렸다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됐던 거 아니에요.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건드는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건드리는 거는 정말 최후의 카드로 아마 건드리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그것보다도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계속 끊임없이 심판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대통령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네.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전에 대통령들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면에서 국민들한테 굉장히 솔직한 얘기를 해줬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가 심판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게 그게 곧 정치고 정치를 할 줄 안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저도. 네. 제가 한 10초만 이재명 대통령 말씀하신 걸 좀 이렇게 의미를 이렇게 좀 그 언론이 중요하게 안 다루기 때문에 네.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도록 지시했다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이 당연히 안 했고 문재인 그렇죠. 정부도 안 했어요. 안 했어. 맞아요. 예. 그 전에 봤거든. 예. 근데 그거를 바로 지시했다는 거는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들도 좀 공부도 하실 겸 이 자본주의 경제학의 그 시조가 누구죠? 국부론을 쓴 아담 스미드잖아요. 네. 아담 스미드가 국부론보다도 더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한 책이 도덕 감정론이라는 책이에요. 이제 국부론은 경제 원리지만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이 사회 이 자본주의 이 나라가 유지되기 위한 가장 근본적 원리가 뭐냐? 그거는 지배계층. 이재명 대통령 이런 지배계층이 스스로가 스스로를 반성하는 이제 특별관찰관 같은 거죠. 공정한 자기 관찰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impartial spectator. 공정한 관찰자. 자기를 그러니까요. 반성하는, 네. 자기를 객관화할 줄 아는. 근데 네. 혼자는 안 되거든. 누군가가 제3의 독립된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이 아담 스미드 논리에 의하면 무슨 뭐 보이지 않는 손 어쩌고 뭐 이런 것보다 국부론보다 100배 더 중요한 거는 이 도덕적 어떤 윤리성이다. 이제 그거를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기자회견 때 말씀하신 거 보고 제가 우와 했어. 아담 스미드가 재현했나? 야, 알겠습니다. 네.